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저희 건축주 대학 한 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랜드북 채널에는 건축주 대학 하이라이트 약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올라가 있고, 또 제 채널에는 나름대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아주 짤막짤막한 클립으로 몇 개 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후반부에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건축주 대학 2기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랜드북 클래스 들어오셔서 오픈 세미나나 건축주 대학 신청해 주시면 저희 3월 초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보고 가실게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이제 재료 시간이고요. 아마 단언컨대 그 어느 신축 개발 강의 가서도 못 들으실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사들 대상으로 나오는 교육을 제가 가공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는 사실 잘 내려오는 강의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넣은 이유는 이걸 아셔야지만 나중에 설계 다 끝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전 항상 강제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로바로 순간에 선택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현장 소장이 어떤 A안과 B안이 있는데, 왜냐면 도면에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장 상황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뭘로 할 거냐,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오차의 판단 없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일단 비가 많이 오는 기후이기도 한데 단기간 내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이 발달한 건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철근 콘크리트가 발달을 하고 점점 평평한 지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누수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재료는 예쁜 재료가 아니라 그 예쁜 재료를 구현하기 위한 바탕의 재료가 사실 메인이에요. 그거를 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에 가셨을 때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가면 건축주분들이 현장 가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이렇게 오세요. 현장 소장님 얘기해요. 왔어요. 그거 보고 고생하시네요. 바카스 하나 주고 가세요. 그 이상의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할 때 조금 예민해지시냐? 도배할 때 좀 예민해지고요. 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배하실 때 타일 붙일 때 좀 예민해지고요. 줄 안 맞는다고. 그 다음에 또 가구 배치할 때 가구가 좀 안 맞네. 이거는 전혀 건축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테리어 홈스타일링 영역이지, 그거는 건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건축이라는 거는 구조를 해결하는 거고요, 물을 해결하는 거고, 열을 보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쁘게 화장을 할지 결정하는 게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그냥 PF 모드로 해줄 겁니다, 설계를. 왜냐? 단열 성능이 가장 좋거든요. 어떤 단열 성능이 좋냐 하면 단위 미터당 단열 성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법에서 요구하는 단열 성능을 가장 얇은 걸로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만약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티로폼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세대 같은 경우 180mm에서 190mm를 밖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 60mm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 60mm가 사실 센치로 따지면 6cm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면적으로 따지다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도 그렇고 많은 건축사들도 그렇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PF 모드로 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환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 도막 방수, 유기계 방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안 쐬주면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자외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위에 누름 콘크리트라는 걸 한번 들이붓죠. 이렇게 누름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그 위에 타일을 접착을 합니다. 보통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많은 준공 사진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도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신축 팽창 계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말이 어렵죠? 신축 팽창 계수.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랑 철근은 길이 10m마다 1cm씩 변이를 해요. 1cm씩. 아주 우리나라 극단의 100도의 연교차를 보일 때
한여름과 한겨울 차이에 콘크리트의 길이 방향의 이 길이가 1cm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콘크리트 안에서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콘크리트가 신축 팽창을 계속 하다가 옆에 있는 파라펫을 깨트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수의 시작이 되는 구조예요. 이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2년간, 3년간. 그리고 그게 사실 되게 공교롭게도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끝나는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면.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나 뭐 그렇게 뭐 이 방수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저게 쓰이는데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문제가 안 생기면 너무나 좋지만 보통 일조사선으로 인해 생기는 면이 이거는 짧을 수 있더라도 이거는 긴 경우가 많거든요. 요건 짧더라도 요건 요렇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를 비노출 우레탄으로 까는 것도 사실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일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우리나라 또 말씀드렸는데 100도 차이 났고 눈비 오고 얼고 녹았다 하죠. 그리고 저 타일 접착이 버티지를 못해요. 타일. 아마 이것도 신축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타일 붙였는데 타일 언제 떨어지기 시작하냐고. 한 2년, 3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100도를 타일 접착이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서 안 되는 거 있죠. 창문 후시공, 창문 나중에 끼는 거.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열반사 단열재, 벽돌로 했을 때 날개 빼는 거 금지. 그 모든 걸 한 현장입니다.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야, 이것만 골라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다 할 수 있다니. 네. 보시면 지금 날개에 빠져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열반사 단열재라는 거거든요. 이 열반사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주선에 쓰는 단열재예요. 원래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복사열로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파장으로만 이제 열이 전달되죠. 근데 여기는 대기권, 공기 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열, 그다음에 대류에 의한 열 전도가 굉장히 더 많거든요. 복사보다. 요거는 복사만 차단하는 거예요. 복사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저 열반사 단열재의 명목상으로 표기되는 열적 성능이 실제로 측정했을 때보다 실제 성능이 한 6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 단열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단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왜 하냐, 그러면? 실제로 석재나 벽돌 하시는 아저씨들이 공사하기가 좋거든요. 왜 얇잖아요, 종이 같고. 그러니까 철물 딱 받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공사하기도 좋고. 시공인데요. 저번 주랑 비슷하게 어려워요, 사실. 비슷하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좀 집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료들 몇 가지 좀 가져왔거든요. 요 앞에 있는 재료들이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규격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보시고 어떤 규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따 시험 성적서 보는 방법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계약서, 계약 부분 좀 말씀드리고, 뒤에는 2부에는 실제로 시공 과정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 가지 사진 비교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를 줄이는 건요, 여러분, 온장,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 요런 게 있다 합시다. 요걸 안 자르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예요. 안 자르는 거. 뭘 현장에서 가공하지 말 것. 그게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난간을 먼저 받게 되면 CRC 보드나 단열재나 그런 걸 다 별도 현장에서 가공, 치수에 맞게 다 잘라줘야 되니까 그거를 방지 안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이것도 벽에 붙어 있는 건데, 벽에 붙은 것이 이제 자갈에 묻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고급 디테일이긴 한데, 이 묻힌 게 여기 벽에 있는 게 박힌 게 있으면 좀 배기 싫어요. 자갈에 묻혀 놓은 거죠. 요거를 그것다 바닥에 박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수가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돌을 한 경계석 정도 되는 한 50T 이상의 굉장히 두꺼운 돌을 가져와서 그 돌에다가 앵커를 고정하는 게 맞는 방법 아닌가. 그 자체의 자중으로 인해서 버티게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더 품이 적게 들 거예요. 네. 이쪽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인데 제가 이제 우연히 다른 층 좀 높이 올라갔다가 찍었는데 아주 바람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두껍석,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면은 다 금속으로 처리해서 그 자체로 방수성능을 갖게 하고, 여기 지금 다 자갈